빌라는 신축을 사야 되나요? 네. 신축을 사는 이유는 딱히 없어요. 다른 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신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취득세, 물론 당연히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낸다라는 전제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 어떤 혜택을 주냐면 우리 취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줍니다. 이걸 얼마를 감면해 주냐면 85%를 감면을 해줘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억짜리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 3억에 대한 주택은 330만 원에 대한 취득세가 나오는데 여기서 실제로 15%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33만 원에 16만 9천 원, 49만 5천 원 정도만 내면 되니까 실제로 한 28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거죠. 이게 오피스텔이게 되면은 더 혜택이 커지죠. 오피스텔을 3억짜리 샀다. 그럼 오피스텔은 몇 프로죠? 이게 4.6%잖아요. 그죠? 그럼 3, 4, 12에 6, 3, 18, 1380 정도가 되는 거니까, 이 얼마가 되니까 138에다가 한 60, 대략 한 200만 원 내니까 120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것들도 주택임대 사업자 내게 되면은 그 취득세에 대한 부담금이 확연히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팔을 때 이제 문제가 되죠. 네, 근데 이제 오피스텔은 대신에 보통 같은 크기보다 그만큼 저렴합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팔아요. 같은 금액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똑같은 건물에 오피스텔 빌라 지어지면 빌라에 비해서 한 1,500, 2,000이 싸다고요. 세금에 대한 혜택 때문에. 네, 근데 뭐가? 빌라를 하든 오피를 하든 아무거나 상관없냐고요? 네, 아무거나 상관은 없죠. 어차피 모양은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만큼 싸게 파는 거죠. 그만큼 싸게 샀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논의가 되는 것들은 네. 임대사업은 지금 이제 올해죠. 올해 4월 달부터 바뀌어가지고 이제 5년짜리 임대사업이 없는 건 단기 임대사업이 없는 건 아닌데 이걸 하면 거의 혜택을 못 받고요. 8년짜리 임대사업을 해야지만 우리 양도세에 대한 중과세 혜택을 중과세 배제 알죠? 네, 지금 2주택만 있어도 중과세 하잖아요. 그죠? 3주택은 20%, 2주택은 10% 하는데 요거는 양도세 중과세를 완전히 배제를 해줍니다. 8년을 채우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또 더해주냐면은 장기 보유했다고 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서 이거를 70%를 또 해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한 1억 정도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중과세 배제가 없고 장특공제 배제가 없는 일반적인, 그죠? 이걸 안 하게 되면, 주임세 안 하게 되면 1억에 대해서 고스란히 내야 되잖아요. 그럼 세금만 5천이에요. 세금만 5천. 응? 근데 이거는 70% 감면을 해줬죠. 그러면 일단 중과세가 배제가 되고 70% 감면해주면 1억 벌었지만 3천만 원 번 것만 해준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3천. 거기다가 중과세 배제니까 일반 과세가 된다는 얘기. 일반 과세. 일반 과세면은 우리가 1200만 원까지는 6%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15%가 내는 거죠. 그럼 계산이 72만 원에 180에 90, 270. 342만 원. 여기다가 34만 원 더한다고 해도 지방교육세까지 다 계산하더라도 307, 80. 307, 80 정도 뺀 나머지 9,630만 원. 이게 내 수익이에요. 1억 벌면. 타내 거지 뭐. 그죠? 타내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재건축 같은 걸로 이만큼 벌라 그러면 한 4억 올라야 될걸요? 그죠? 네, 4억 중에서 1억 한 7, 8, 지금 현행법상 간다면 제초안으로 한 1억 7, 8천 뺏기고, 그죠? 양도세 부분에서 뭐 또 뺏기고 하게 되면은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속 있게 갈라 그러면은 주택임대사업자를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장기 보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순수하게 여유자금으로 가시는 게 낫죠. 부담이 안 되는 금액들이니까. 그죠?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식의 투자니까 크게 부담은 없겠죠. 소액 투자는 이제 그런 형태로 움직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은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권해드린 지역은 이런 쪽들이에요. 이쪽에 구로랑 가산 쪽하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들. 왜냐면 여기가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지역들이죠.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지역들. 여기가 이쪽 일대가 전부 다 이제 중공업 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중공업 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많다. 그리고 이런 데가 이제 뭐 여의도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어떤 대기업들이나 그렇게 밀집된 곳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연봉 같은 거는 이런 데랑 비교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득이 조금 낮다 보니까 빌라를 오히려 찾는 분들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중에서는 이제 이 가까운 쪽 일자리 가까운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하철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 보시면 편집도상 보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이 중공업 쪽으로 되어 있는 요 라인 근처로 하시게 되면은 괜찮고요.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금천구 같은 건 한 1,500 정도 투자 여전히.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금천구 가시게 되면 독산동이라든가 여기도 구별로 좀 구역이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은 요 아래쪽이 이제 시흥동 쪽이고요. 시흥동이 서울도 시흥동이 있고 경기도도 시흥동이 있는 거 아시죠? 시흥동 일부가 서울에 편입돼서 그 다음에 이제 독산동 쪽이 있고 이제 가산동 쪽이 있는데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조금 시일은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런 쪽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구로구 쪽하고 그 다음에 영등포구 쪽하고 여기 이제 올라갈수록 가격은 높아져요. 투자 금액은 올라갈수록 투자가 높아지는데 요 일대를 좀 눈여겨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 강남은 특별히 설명 안 드릴 거고, 용산 같은 경우도 장기 비전으로는 갖고 가실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투자 금액이 보통 한 1억이 넘습니다. 빌라 하나 사는데. 그래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솔직히 좀 끄시는 게 낫고, 내 집이 재개발이 된다는 것은 솔직히 기대를 안 하는 게 낫고요. 되면 대박이긴 하나,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 1% 미만. 그래서 이제 주변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들 정도를 기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외곽 쪽으로 가시게 되면, 외곽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맨날 여기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중랑구 쪽이라든가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지역들은 어디냐면 관악구 쪽, 그 다음에 중랑구 쪽, 그죠? 그 다음에 위쪽에 강북구까지도 봅니다. 이건 왜냐하면 일단 중랑구나 관악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도 괜찮고요. 저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빌라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여기가 사실은 그 강남하고의 접근성은 사실 그닥 나쁘지는 않아요. 보시면 우리가 7호선 이용하게 되면은 면목역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면 청담동까지 오죠. 그죠? 여덟이면 강남구청역까지 오고. 그러면 이거 거리상으로 한 20분, 30분이면 다 오는 겁니다. 굉장히 가까운 편이에요. 강남을 지나치는 거랑 안 지나치는 거는 엄청 큰 차이거든요. 근데 또 관악구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제 강남역 기준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정거장 정도면 신림역에서 이 관악구 쪽에서도 다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데 평가가 되게 낮은 지역들입니다. 평가가 낮았던 거는 이유가 뭐냐면은 동네가 개발들이 안 돼 있어요.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잠재력이 엄청나게 큰 거라는 겁니다. 지금 영등포가 그 난리를 치는 이유가 개발된 여의도는 막 가격이 이런데 입지상으로는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여의도랑 영등포랑 여러분 입지에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볼까요? 차이가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 점이야 똑같이. 그죠? 이렇게 놓고 봐도 여기랑 이게 도대체가 여기는 막 미친 듯이 오르고 여기는 안 오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입지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가격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뭐야?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거밖에 안 오르는 이유가 얘는 개발이 완료가 됐고 인프라가 구축된 동네잖아요. 재건축은 자기들 사익적 이익이지 하는 거고 얘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고 동네가 지저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입지는 섬나라보다 이렇게 육지가 낫지 뭐 오히려. 그죠? 그러면은 여기를 근데 개발한대잖아. 그럼 이제 따라가는 거죠. 금액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의도는 뭐 어떻게 한대요? 지금 더 좋게 만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올라갈 거고 더 큰 거죠. 그죠? 가만히 있던 흑석동이 왜 이렇게 올라요? 가만히 있던 흑석동이 왜 이렇게 올라? 이거 여기 흑석동 가보신 분들은 옛날에 살아보셨던 분이라 이런 분들은 흑석동 못 사요. 옛날에 기억이 있었고 못 산다니까. 야 거기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야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진짜 사람 사는 데가 아니래. 물어보니까 거기는 절대 안 오른대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뭐 가격
이제 오른 것도 아니야. 이제 시작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 그 상태였으면 안 오르지. 근데 개발한대잖아. 개발 거의 다 완료됐잖아요, 지금.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중랑구 쪽이나 관악구 쪽도 조금씩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오르기 전에 사두게 되면 좀 가격에 대한 상승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특히 이런 지역들이 지금 가격대가 2억 미만으로 그나마 해볼 만할 수 있는 동네들이다라는 거고, 투자로서는 둘 다 빌라로 가게 되면 한 2천만 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 동네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런 쪽으로, 너무 지금 지도가 큰가요? 요런 동네로 가게 되면, 뭐 동대문까지는 뭐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뭐 원래 비싼 동네고 요 안에는. 그래서 동대문까지 가격이 올랐고, 지금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갔냐면 이문동, 그 다음에 장위 뉴타운까지는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져 있죠. 물건 찾기 쉽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이제 노원구가 이제 뭐 주변 일대가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요쪽 일대도 뭐 미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34평 같은 거 10억 넘거든요. 이번에 센터피스 같은 것들 보면. 그래서 이쪽 일대도 이제 지하철 들어서고 하면서 우이 경전철 들어서고 하면서 가봤더니 역 근처 한 1분, 2분 거리 이런 것들 있죠. 역 근처 1분, 2분 거리에 있는 빌라들이 다 1,000만 원 갖고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한 4년 정도만 갖고 있어도 한 3천 정도에서 4천 원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매년 100% 상승하는 거죠.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직도 이런 쪽이 여러분들이 그 동네 이러는 사이에 올라가요. 이거 남들이 관심 안 할 때 이럴 때 들어가야 또 돈을 버는 거고, 그죠? 네? 아니 신축 빌라요. 오래된 빌라는 1,000만 원 갭으로 절대 못 사요. 신축 빌라는 2억에다가 전세가 1억 9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래된 빌라는 1억 5천밖에 안 하지만 전세가 1억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 투자 안 하죠. 재개발지가 않은 이상은 최대한 깨끗한 거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예 신축 사는 게 낫죠. 취득세 혜택을 받으려면. 그죠? 최초 분양하는 것들만 취득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올해까지 한시법입니다. 올해까지 한시법. 연장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쪽으로 투자하시게 되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 뭐 갖고 계신 돈이 다 틀리겠지만 얼마를 갖고 계시던 어디든 다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1,000만 원 있으시겠죠, 설마. 그죠? 1,000만 원으로 다 투자할 수 있으니까. 500밖에 없다. 그럼 여기라도 가세요. 의정부. 진짜로. 의정부가 차라리 이렇게 도봉구보단 나아요. 가격 올라가는 게. 왜냐면 의정부 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직장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얻겠죠. 그죠? 근데 도봉구는 아예 일자리가 없거든요. 여기는. 네. 이 사람이 굳이 뭐 서울까지 와서 직장이 경기도인데 서울까지 오겠습니까? 잘 안 오죠. 네. 여기는 가보니까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네. 너무 썰렁하다. 사람이 없어요. 찾기가 힘들어. 행정구역상 서울인데 그냥 시골 느낌 나긴 나더라고요. 네. 여기보다는 차라리 여기가 나을 것 같고. 네. 이 아래쪽은 그래도 사람이 바글바글 한 편이에요. 네. 지역별 일자리 통계는 사이트 어느 사이트에서 볼 수 있어요? 통계청 같은 데 사이트 들어가면 되는데요. 우리 굳이 수치까지 알 필요는 없고 여기가 제일 많다. 그 다음에 도심. 도심이 대략 한 30 정도 되면은 얘는 한 70 정도 된답니다. 2배가 넘는 수준으로 강남이 많아요. 언뜻 보기엔 뭐 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도심하고 강남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월등히 많더라고요. 여기는 대규모 커다란 본사가 좀 있어서 그런 거고, 여기는 대규모 본사에다가 조그만 이런 이 빌딩들 있잖아요. 여기도 다 회사예요. 그냥 골목골목마다 다 회사입니다. 네, 뭐 개인 사업자든 자영업이든 뭐든 간에. 근데 여기는 그러진 않아요. 여기는 커다란 대기업들만 있고. 대기업의 비중은 비슷해 보이는데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이 역시 일자리가 최고. 빌라는 갭 투자 얼마 들어가요? 강남이요? 강남은 지금은 한 8천 정도 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거는 6천서부터 많은 거는 1억 정도까지 들어가요. 위치가 좋을수록 좀 더 크게 들어가겠죠? 네. 골목에 들어가 있는 것도 조금 그렇고. 왜냐면 여기 있으나 좀
만약에 역 근처에 있다. 이거는 매매가가 비싸겠죠. 전세가도 높겠죠. 그럼 매매가를 한 4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는 한 전세 얼마 정도 할까? 이거 한 3억 얼마 정도 하지 요즘에? 한 3억 5천 정도 했다고 쳐볼게요. 3억 5천은 못 가겠다. 한 3억 2천? 근데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그럼 여기서 좀 멀죠, 얘는. 그럼 매매가도 낮고 전세가도 낮겠죠. 그럼 매매가가 얼마로 낮아지면 3억 5천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전세는 얼마로 낮아질까요? 응? 전세는 비쌀 거 같지 않아요? 전세는 한 3억 정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좋은 지역일수록 조금 더 가격은, 투자 금액이 좀 더 높긴 해요. 예. 근데 여기는 사실 강남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남이 아니라고 설명드렸던 거, 강남 같은 경우에서는 이 역세권이냐 비역세권이냐에 대해서 이 결국은 여기가 일자리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여기가 일자리들이잖아요. 요런 데가 다 일자리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가깝고 얘도 가깝고 이러면은 전세가 비싸게 형성되는 겁니다. 대신 매매가는 좀 차이가 나죠. 매매가는. 어쨌든 역세권이 땅값이 비싸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역구 주변에 있는 것들은 갭은 조금 더 벌어질 거고, 뭐 방송 같은 거 보시면 한 5천 투자, 6천 투자 이런 거 보시면 막상 가보면 위치는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제가 뭐 본 건 아니지만. 어떤 거 하는 게 나아요? 뭐가요? 강남에서는 저는 강남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네. 안 하는 게 나아요? 강남은 막 안 한다기보다, 이제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지역에 대해서 매물을 하나하나 제가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뭉뚱그려서 어느 동네가 좋아요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답변을 안 드리고, 그 동네에서도 좋은 놈이 있고 안 좋은 놈이 있죠, 당연히. 근데 이 지역 내에서도 이게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내지는 뭐 투룸이냐, 쓰리룸이냐, 뭐 지분이 몇 평이냐, 옵션이 어떻게 되냐, 그걸 다 따져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있는 건 사도 되고 여기 있는 건 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건 매물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을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똑같은데 뭐 하나는 4억이고 하나는 3억 5천이야. 시세가 3억 7천이다. 그럼 이거는 사도 되고 이건 또 사지 말고.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제가 모든 개요를. 그래야 이걸 살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쓰는 거죠. 저는 솔직히 강남파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외곽에 있는 걸 좀 여러 개 사가지고 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 강남 중에서도 물론 좋은 매물이 나오게 되면 얼렁 잡긴 잡아야겠죠. 네.